두 번째로 이제 매경이 전번에 연재한 그 다음 편으로 물과 터 태극 모양으로 감싼 것이 명당이다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연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에서는 이제 물과 물의 깊고 낮음과 모임 흩어짐에 따른 운도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물이 발원한다는 거는 물이 처음 시작하여 터 앞, 뭐 집터도 되고요, 상가도 되겠죠. 터 앞에 당도하여 물이 터를 에서 다시 나가는 조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뭐냐, 조수라는 것은 물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나가는 거 해서 조수라고 합니다. 풍수가 오공이 말하기를, 그래서 풍수가는 이제 풍수지리 공부를 열심히 한 학자죠. 그래서 오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풍수가 오공이 말하기를 물이 짧게 들어와 길게 나가면 영향이 없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짧게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수입입니다. 나가는 물은 지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물은 많아야 되고 나가는 물은 나가는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해야 터로서는 좋은 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물이란 오는 물은 수입이 많고 나가는 물이 적어야 한다. 많은 수입에 적게 나가니 득복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적게 들어와 많이 나가면 과정의 환란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적게 들어와서 많이 나가면 돈도 문제지만 복도 못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뭐 역학을 보면 돈 있고로 부인 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데 뭐 붙어 있을 여자가 없겠죠. 그래서 가정의 환란,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 또는 헤어짐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터 앞에 단도함에 있어 양쪽 물이 터를 도달해 마치 저고리 옷깃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걸 곳에 즉 뭐냐, 재물이 발생하고 귀인이 출생하는 곳이 많다. 아니면 한쪽의 물만 터에 도달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터에 도달하는데 어떤 모양, 어떤 바람, 어떤 속도, 어떤 식으로 이제 도달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도전적으로 막 돌아서 이렇게 탁 치고 나가거나 터 앞에 도달해도 그게 모여야 되는데 흩어져 흘러나가면 좋지 않다. 즉 뭐냐,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물이 나가는 출구는 반드시 고리처럼 굽고 구불거리며 우회하고 깊게 모여야 된다. 그래서 물이 나가는 출구가 구곡지수, 즉 9번 꼬부라져서 나가면 만석지기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뭐냐, 나가는 물은 가기 싫은 듯 마치 남녀가 만나서 집 앞에서 헤어질 때 헤어지기 싫은 것처럼 몇 발자국 가서 뒤돌아보고 몇 발자국 가서 뒤돌아보듯이 서로 그런 정이 또는 그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애틋한 기운, 그런 식으로 말똥말똥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얕은 물, 일직선으로 많이 나가는 물, 빠른 물 등이 나가는 건 불길하다. 그러니까 돈이 쪽쪽 빠져나가는 거죠. 그건 불길하고, 강이나 시내가 쭉 직선으로 나가거나 급하게 나가며 그 기세가 호탕하면은 뭐냐면 아주 그냥 빨리빨리 나가면, 또 나가면서도 또 넓게 퍼져서 흐르면 그 돈이, 물이라는 것이 풍수에선 돈인데 그 돈을 모으기는 아마 지난하다, 즉 굉장히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여기 풍수에서 조수란 터 앞에 순수히 와서 포용하는 물을 말한다. 풍수에서 최고로 치는 터는 역수용혈, 이거 풍수용어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물과 터가 역으로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즉 뭐냐, 물이 왼쪽으로 돌면
터는 오른쪽으로 돈다 이 얘기는 물은 왼쪽으로 오면 터에서 내려오는 산의 줄기는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 얘기야. 그래서 마치 고리처럼 이게 엮는 거. 여러분 왜 태국기 보면 빨간 빨간 거하고 파란 그 색이 이게 엮지 않습니까? 이게 끌어안는 거. 즉 쉽게 얘기하면 남녀 간에 사랑해야 애틋한 정도 생기고 사랑해야 제 2세도 생기듯이 터도 마찬가지로 물은 남자요. 산하고 터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물과 여자가 끌어안고 얼싸 안아야 되니까 물이 한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터는 오른쪽으로 가고 물이 오른쪽에서 오면 터는 왼쪽에서 돌아와야 서로 얼싸 안는 모양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실한 기운이 있고 또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있고 남녀 간에 만나서 하룻밤 운우지락 비와 구름이 만나서 즐거움이 있어야 제2세가 나오듯이 뭔가 이 좋은 기운이 만들어지면 그런 터의 기운에서도 발복을 하고요. 또는 새로운 생기, 어린애가 생기를 뜻하니까 생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터 앞에서 오는 물은 필히 반드시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꺾이고 물줄기가 구부러지며 물이 급하지 않고 듬직하다는 건 뭐냐면 콸콸 흐르지 않고 서서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유유히 완만하게 흘러야 길수 좋은 물이 되고 혈의 정면에서 빠르고 사나운 물이 직충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털을 향해서 그냥 일직선으로 내쏘아서 들어오는 거는 살이 되어 대흉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흉한 겁니다. 풍수고전으로 유명한 설신부가 있습니다. 눈설자 마음심자 눈과 같이 하얀 마음으로 보는 책이다. 그래서 설신부입니다. 설신부에서 읽은 물과 산이 서로 사귀어 빗잠처럼 닦이고 조직적이며 윤결이라는 건 뭉쳐서 뭔가 이렇게 뭉쳐서 응결된 길수를 구하고 부곡수는 뭐냐 9번째 꺾어진 걸 얘기하죠. 부곡수가 털어 들어오면 당대 재상이 나온다. 근데 당대 재상이 아니고요. 몇 대 재상이 나오고 몇 대 부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굴곡하고 유정하다는 것은 서로 정이 있다는 얘기죠. 터와 물이 서로 정이 있어서 그 정 있는 그 기운이 뭐를 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최고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또 작은 물이라도 터 앞에 도달하면 능히 가난을 구해내고 넘치듯이 조용한 물이 터 앞에서 터를 껴안듯이 반달 모양이 있든 어쨌든 터에서 보면 터를 끌어안는 모양이 있으면 대대로 그러니까 줄줄이 관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관직을 빨리 얻고 부자가 속히 되시는 분은 이런 땅을 얻어 이 이론을 실제로 증명해 볼 만하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로 전원주택을 구하거나 또는 이쪽 계통에 관심이 많은 분은 반드시 한번 이것을 꼭 좀 염두해 보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